도저히 둘이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안 받을 거 미리 다 저쪽도 알았다. 그럼 왜 제안을 했을까? 임종석 실장의 두 번째 발언. 이 발언은 어떻게 된 건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제도적이나 정치 분위기나 부분에서 저건 말하자면 입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안 한다가 아니라 뭐 한두 자리, 두세 자리 입각하는 걸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뭔가 지분을 받아가지고 공동정부 운영에 대한 시기면은 고민을 해보겠는데, 예. 한 명, 너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 점에서,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데, DJP 이 공동정부 구성 때로 생각해보면은, 그때 이제 김종필 총리 밑으로 해서 이제 경제 부분은 거의 이제 자민련 쪽에서 잡았고, 초기에 이제 국정 운영을 할 때도 초반에 한동안은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그리고 박태준 자민련 대표가 3자 회동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예. 그런 정도, 말하자면은 그런 정도 수준이면은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예. 저 정도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도 뒤로 갈수록 결국은 대통령한테 다 기울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입각식이라면은 특히 이제 유승민 예. 의원한테 경제부총리 이 철학이 다른 점도 있고, 심상정 노동부 장관 이거 절대 못 받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6월 달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고 있는데, 심상정 노동부 장관이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진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민주노총 이야기대로 우리가 다 들어주자고 해야 되는 겁니까? 중간에서 이것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차라리 복지부 장관 이런 건 받을 수 있죠. 제가 과거에 이제 독일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 독일은 연정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정녹 연정이라고 해서 사회당하고 녹색당의 연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녹색당에서 요 스카 피셔 외교부 장관이 아주 이제 각광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마라톤을 열심히 해가지고 책도 썼는데,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 이런 책도 썼는데, 만약에 그때 녹색당에서 환경 부분에 대한 일을 맡겼으면 녹색당이 안 받았을 겁니다. 녹색당의 당론은 원전을 바로 즉각적으로 해체하고 핵무기는 다 빼라는 건데, 그 정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외교부 장관을 하니까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활동할 수도 있고, 녹색당의 지지자들도 우리가 소수 정당이지만은 저런 큰 일도 부드럽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윈윈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각이든지 연정이 되려면 이런 다양한 고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이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쓰고 싶다, 이런 수준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부총리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당 다 버리고 와라. 이런 식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저거 너무 좀 섣불러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면 괜찮아요. 정당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정파, 나를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 고려하고 있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통합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나 한 정당의 책임 있는 위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얘기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우리 그 사람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흔들기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예. 본인들은 정치적으로 다 얻을 수 있어요. 문재인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협치, 통합의 정신을 구현해 가겠다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협치가 다른 측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흔들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땐 박영선 통합정부 추진위원장인가요? 요즘 여러 가지 얘기를 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박영선 통합정부 추진위원장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말이 앞섭니다. 너무 말이 앞서고 있고, 이 부분은 상대 당의 입장을 좀 생각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고, 정말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천천히 서둘러라는 얘기거든요.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라는 거 조급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뭘 보여야 되겠다고 여기서 국민에게 일종의 쇼잉하는 것을 비춰지면 진심이 다 왜곡돼 버리거든요.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박성희 전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어제 국민의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의 발언을 저희가 취재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식의 얘기가 민주당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특정 인사에서 합의되지 않은 섣부른 얘기가 나온 거에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정한 연대, 협치를 하려면 물밑에서 정말로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고 합의하고 진정성 있게 서로가 오간 뒤에 같이 발표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예컨대 민주당이 장관 몇 자리 주면서 국민의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하려면 국무총리 내정 정도는 다른 당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된다.
전 정부에서도 총리 내정하면서 알려주는 게 관례였다. 이렇게 불쾌한 심기를 내비치는 이유가 뭡니까, 노 기자? 국민의당이 대선 져서 소위 삐져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런 겁니까? 그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에 출마를 하겠다고 어제 선언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일단 저런 행동들, 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에서 충분히 이제 흔들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협치를 하려고 하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어떤 식으로 같이 이제 운영을 할 건지, 구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사실 자리에 대한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도 사실 뭐 김관영 의원도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혀 들은 얘기가 없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약간 좀 뭐 당황스럽고 약간 불쾌하다는 심경을 나타낸 바가 있는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입장에서는 아직 규모가 작은 정당인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두 정당과 협치를 해야 180석까지는 뭐 180석 정도를 만들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쟁점 법안 같은 걸 처리를 하려면 뭐 재적 의원 수의 5분의 3이니까 180석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 두 당과는 같이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한 마음에 자리 얘기들이 막 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두 당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흔들리는 뭐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면 그럴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저 그런 자리 게 갈까? 네, 감지가 된다면 오히려 이제 당 흔들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다른 당과 다른 당의 문제인데 지금 소개해드릴 기사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 청와대와 묘한 긴장감이 벌써부터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